네, 안녕하세요. 먼저 관악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온라인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이해 이런 주제 가지고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눌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가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업 조직을 오랜 동안 연구했던 연구자인 레이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쓴 21세기의 협동조합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 그때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세 개의 층위에서 협동조합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기업, 우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요. 기업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 이제 그럴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직 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제들. 그래서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사업체인 협동조합을 어떻게 기업 단위에서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차원이 어떤 거냐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주식회사 섹터와 국가 섹터와는 다른 협동조합의 섹터,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 섹터겠죠. 이런 섹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기업, 시스템, 섹터 위에 존재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기업과 섹터와 운동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나 그러니까 기업 시스템이나 아니면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sek터, 이 섹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법, 제도, 연합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문이, 우리의 협동조합 섹터가 어떻게 강화될 거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섹터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도를 이해하는 건데, 제도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제도는 개인하고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법률, 규칙, 행정, 그다음에 일을 해나가는 절차나 또는 되어 있지는 않는데,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불문이라고 하죠. 문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계약과 관련한 관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제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마치 이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얘기를 하면 제도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거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는 인간의 행위를 물론 제약합니다. 그래서 제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규칙을 띠게 만들고요. 동시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제도가 인간 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상호간의 결과라서 충분히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법이라고 하는 거를 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법의 생명을 한 50년 정도라고 그래요. 하나의 법이 탄생됐으면 50년쯤 되면 다른 법으로 법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만큼 또 그 사이에 세월이 빨리 바뀌고 시대가 빨리 변화되면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도 제도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도의 변화의 역동성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제도는 법률이나 규칙의 공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규범이나 간섭도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도는 안정성을 갖지만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도라는 게 개인 행위를 제약하고 규칙을 갖고 한 번 만들어지면 잘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가지는 역동성을 같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제도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섹터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법,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게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3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도입됐을 때 우리 사회적 경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말할 때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래서 사회적 가치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줄여서 판로법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섹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회적 경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법, 이 세 가지 법 중에 일종의 모법이 되는 법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요. 오늘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좀 중심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 현장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사회적 경제 섹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중에 사회적 경제 3법 중에 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까지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제안됐고 이 21대 국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미 5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2020년 7월 14일 날 최초로 이 19대, 20대 때 법안을 발의했던 윤호중 의원님 법안을 발의했고 강병원 의원,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 장혜영 의원, 그다음에 양경수 의원 이렇게 해서 5분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제 제기된 이유 또는 사회적 경제 3법 중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해야 될 요구, 필요, 특히 이제 청원하는 우리 입장에서 입법자의 요구 같은 게 어떤 거냐. 그런 거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경제가 처한 국가적 문제인 양극화의 문제,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도 이제 선진 경제로 진입하면서 경제의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되지 않는 일종의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근래에 그의 저작을 통해서 양극화 또는 저성장 양극화 또는 불평등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능력주의 지배서사에 근거한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가 자영업자의 몰락 또는 실업의 발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를 들면 1998년 IMF, 2007년 금융위기 시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아주 큰 국가적 재난 그리고 그
내에 잠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을 그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해왔고 이런 법이 제정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구와 기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있었고 21대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이런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동시에 중요한 우리 사회 문제는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기후위기를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님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기후위기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불평등의 문제는 지구 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기후위기가 계속 심각화되면 그래서 52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양극화, 그것의 본질인 불평등, 또 능력주의 이런 문제들이 기본 문제이고 그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함께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인데요. 선차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구 시스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땠습니까? 큰 역할을 해왔었죠. 예를 들면 생협을 통해서 그 건강한 먹을거리,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동시에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들을 만들어 오는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그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는 기존에 많이 쓰던 플라스틱 같은 것들,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늘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구, 인류가 처해 있는 기후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더 훌륭하게, 더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또 정치가 이 빠르리 좀 입법의지를 드러내서 빨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국에 250여 개 자치구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한 170여 개가 이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법이 되는 법이 없어서 이것들이 이제 구조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정기 기간인데요. 국감 끝나고 현재 이제 법안 심사하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를 해서 말씀드린 불평등의 문제나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보다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법률들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시고 이제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 속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 법안에서 담고 있냐 크게 놓고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5년 단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처마다는 매년 시행, 그래서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통해서 그 국가 계획과 함께 지역과 부문의 계획이 동시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단위,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계획들을 만들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부가 부처 할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기재부에서 협동조합,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업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를. 근데 이게 그 자원이 중복되고 그래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민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우리가 만약 제정된다면 기본 계획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실행이잖아요. 실행기관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게 되면 그 한국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정책이 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고 그 국가 단위에서 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시도별 또 지역별로는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지정하도록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국가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정책이 실행돼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구조들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의 체계들을 법안에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경제의 피와 같은 금융에 대한 그 지원의 근거를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성토록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단위의 기금 조성이나 아니면 지역 단위의 기금 조성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거니까 그런 이제 이 위에 상위적 계획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조달. 되게 법에 따라서는 5%, 10%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에서 지원 내용을 담고 있고 일부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이런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교육 훈련 지원,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 그 가장 피부로 느끼게 변화하는 것은 아마 이런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지원 체계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한국 사회적 경제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큰 변화들을 갖고 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섹터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도 힘을 좀 보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포함한 3법의 입법 제정을 위한 청원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정책위장 면담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신문사에 기고도 하고, 그다음에 성명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3법,
그중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현장 의견들을 정치에 전달해 나가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적경제 3법과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우리 사회적경제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계기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높아져서 이런 입법 청원 운동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끝나고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거나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게 뭔지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생태계의 기본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표현이 엄밀하게 정의된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요. 되게 이제 연구에서 다룰 때 계속 확장되는 개념 같아요. 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게. 근데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정의할 때 작년에 이런 논의들을 이제 진행하면 작년에 연구한 주제에서 한번 정의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회적 경제 조직.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할 때는 사회적 경제 기업, 그 다음에 비기업 형태이지만 사업 조직이나 협의회나 연합회 같은 연대 조직, 또 민간이 운영하는 중간 조직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죠? 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요인의 총합,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둘러싼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별적인 활동이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이나 그들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시장적 환경, 제도나 정책의 환경,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연계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확장된다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가 확대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대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환경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오냐? 당장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지역과 부문이 조응하는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이라고 하는 구체적 지역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경제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관악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없으시다면 만들어야 되고요.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져서 혹시 재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개정을 서둘러야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할 때 우리 사회적 경제, 관악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경제 기업과 그다음에 연대 활동, 그다음에 중간 조직을 포함하는 그것들의 총합이라고 할 때 이들에게 미칠 영향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통과될 것들을 우리가 예정한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관악의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세울 건지, 그다음에 위원회는 어떻게 만들 건지, 그다음에 실행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예를 들면 관악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같은 것들의 재개정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인 기업 단위에서 이 기본법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그 논의로 조금 돌아가서 레이들로 박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층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협동조합의 일종의 생태 같은 걸 얘기할 때 세 가지 층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기업, 시스템, 두 번째 섹터, 마지막으로 그것을 총합해서 운동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말하자면 이 섹터의 변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단위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게 될 거잖아요. 기금을 만든다거나 조달을 5% 한다 그랬는데 10%까지도 있고요. 그럼 조달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재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피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단위 생태계 내에서는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아닌 뭐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기업 간들의 연대나 연합 같은 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생각한 그 프로젝트를 기업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 속에서 야기되는 자영업자의 몰락이나 실업의 문제. 두 번째 이제 기후위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속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크게는 기존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면 기본법이 도입되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도입되면 이 사회 문제를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큰 범위로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 협동조합으로 말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달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햇빛 발전 같은 협동조합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 사회에서의 자원의 연계라고 하는 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또는 우리가 지역사회 지금 여기 많이 얘기되는 필수노동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필수노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의 개별 기업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연대나 연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생김으로써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전체 기업들이 함께 그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뭐 그린 뉴딜 같은 것들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뭐 공병순환,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캠페인,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뭐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것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걸 위한 기업들 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도입됨으로써 실질로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대응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또 규모 있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현장에서도 좋은 논의가 이 온라인 행사 기간 내에 있으셔서 의견들을 모아서 관악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